63세 동갑내기인데 한 친구는 지중해 크루즈를 예약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다른 한 친구는 오늘도 가스레인지 앞에서 라면 물을 올릴지 말지 고민합니다. 이 극단적인 비교가 드라마 속 이야기 같으신가요?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걸까요? 그저 운이나 팔자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우리는 IMF라는 똑같은 위기를 겪고도 한 명은 라면으로 끼니를 걱정하고 다른 한 명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 두 남자의 선택을 그리고 그 선택이 불러온 20년 뒤의 현실을 따라가 볼 겁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내 노후의 풍경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 나일성 씨는 대구에서 작은 섬유 염색 공장을 운영하며 그야말로 잘 나가는 사장이었습니다. 번쩍이는 차를 몰고 주말마다 가족과 외식을 즐겼으며 직원들 경조사는 누구보다 두둑이 챙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실함과 노력이 영원한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이라 굳게 믿었고 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그에게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어음은 휴지 조각이 되고 대기업에서 오던 주문 전화는 하룻밤 사이에 끊겼습니다. 원자재 대금 독촉과 직원들 월급 날짜는 시한폭탄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때 나일성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국민연금 광고에 나오던 반환 일시금 제도였습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나일성 씨처럼 IMF 시절 사업 실패 등으로 연금을 해지했거나 이후 소득이 불안정해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 예외자가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에게 연금은 먼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당장 목을 조여오는 현실을 해결할 유일한 비상금이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얼굴과 가족의 생계를 떠올리며 이것은 미래의 자신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렇게 찾아 쓴 목도는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꺼져가는 사업의 불씨를 되살리진 못했습니다. 공장은 결국 남의 손에 넘어갔고 이후 치킨집, 편의점 등 재기를 위한 몸부림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63세가 된 그의 예상 국민연금액은 월 20만 원 남짓. 기초연금을 합쳐도 최저생계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합니다. 그는 오늘도 배달 오토바이 핸들을 잡으며 그때 연금만 깨지 않았더라면 그 돈이 미래의 내 월급이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 라며 꺼지는 담배 연기 속에 깊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라면 국물 한 젓가락에 짜디짠 후회가 함께 넘어갑니다. 반면 오지성 씨는 평범한 전자회사 부장이었습니다. 성실했지만 눈에 띄지 않았고 정치는 못했지만 맡은 일은 해내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에게도 IMF는 인생의 변곡점이었습니다. 자신보다 유능했던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책상을 빼는 모습을 보며 그는 회사와 월급이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서늘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생존을 위한 은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당연히 기본으로 챙겼고 추가로 은행에 찾아가 개인연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월 10만 원, 그마저도 부담스러웠지만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자동이체를 걸었습니다. 화려한 재테크가 아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대비였습니다. 그렇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승진하면 나비백을 조금 늘리고 힘들면 그대로 유지하며 묵묵히 돈을 부었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급변했지만 그의 통장은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불어났습니다. 정년퇴직 후 그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100만 원. 여기에 20년간 부어온 개인연금을 더해 월 60만 원이 추가되어 총 160만 원의 현금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크루즈는 무슨 그냥 아내랑 주말에 외식하고 손주들 용돈이나 마음 편히 주는 재미지 라며 소박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화려한 성공의 기쁨이 아닌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의 불안을 잠재웠다는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지성 씨는 처음 몇 달간 만족했습니다. 나일성 씨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꾸준함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 조용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월 160만 원은 굶지 않을 돈이었지만 풍족한 돈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치솟는 물가의 장바구니는 가벼워졌고 갑자기 차가 고장나 목돈이 들어가거나 손주 생일에 두둑한 용돈을 챙겨주고 나면 다음 달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예상 연금액은 분명 160만 원이었지만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자잘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지출들이 그의 실질 가처 분소득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크루즈는커녕 병원비라도 크게 들까 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의 안도감은 이러다 나일성 씨처럼 되는 건 시간 문제 아닐까 하는 현실적인 걱정으로 변해갔습니다. 다행히 그의 연소득은 1920만 원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인 2천만 원을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오히려 연금액이 조금만 더 올라도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새로운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잘 준비했다고 생각한 은퇴 계획조차 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다른 노후를 맞이한 두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들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일성 씨와 오지성 씨의 운명을 가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결정적 순간의 선택입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IMF라는 똑같은 위기가 닥쳤지만 한 명은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미래의 연금을 당겼었고 다른 한 명은 미래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소비를 줄였습니다. 나일성 씨는 연금을 단순한 적금이나 비상금 통장으로 생각했지만 국민연금은 그 이상입니다. 과거에 낸 보험료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다시 계산해주는 소득재 평가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는 장치가 포함된 일종의 가치 성장형 자산입니다. 관련 기관의 실제 사례를 보면 이 소득재 평가 덕분에 월 연금액이 50만 원 이상 오르기도 합니다. 나일성 씨는 당장의 현금 때문에 바로 이 강력한 시간의 마법, 즉 복리의 효과를 스스로 걷어찬 셈입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해지가 아니라 미래의 자산 가치 상승 기회를 영원히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된 원인은 바로 제도에 대한 무지입니다. 한 자산운용사의 설문조사에서 노후 준비를 못한 이유 1위는 놀랍게도 방법을 잘 몰라서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넘어 제도의 본질과 허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나일성 씨는 연금의 가치 성장 시스템을 몰랐고 오지성 씨는 은퇴 후의 생활비가 물가 상승과 돌발 지출로 인해 생각보다 팍팍할 수 있다는 현실을 간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도와 현실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가 결국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라면을 피하고 최소한 따뜻한 집밥이라도 보장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4가지 실천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내 연금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국민연금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예상 연금액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상액만 보고 안도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총 가입 기간과 납부 예외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일성 씨처럼 중간에 비어있는 기간이 있다면 왜 비어있는지 채울 방법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모든 전략의 시작입니다. 둘째, 숨겨진 지출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예상 연금액이 정해졌다면 이제 오지성 씨를 불안하게 했던 실수령액을 계산해 볼 차례입니다. 특히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간 총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모의 계산기를 통해 미리 계산해보고 세후 건보료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생활 계획을 세워야 숫자의 배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어있는 과거를 채우는 연금 테크를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다면 추후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한 번에 목돈을 내기 부담스럽다면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국가가 보증하는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지금 실업 상태라면 실업 크레딧을 신청해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나만의 두 번째 월급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오지성 씨처럼 나만의 제2의 연금, 즉 사적 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입니다. 이 둘을 합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강력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정산 때 100만 원 넘는 돈을 돌려받는 국가가 보장하는 확실한 보너스 수익률입니다. 오지성 씨가 20년 전 시작했던 월 10만 원의 자동이체가 미래를 바꾼 것처럼 지금 시작하는 월 5만 원, 10만 원이 당신의 10년 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동창의 크루즈 여행 소식이 부러움과 동시에 쓰린 마음을 주는 이유는 그 차이가 특별한 재능이나 행운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의 평범한 선택들이 쌓인 결과이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이 나일성 씨처럼 라면 한 그릇으로 버텨야 하는 고달픈 상황일지라도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내 연금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를 이해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10년, 20년 후의 풍경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들을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노후가 라면이 아닌 최소한 오지성 씨처럼 사랑하는 배우자와 마주 앉아 따뜻한 집밥을 나눌 수 있는 저녁이 될 수 있도록 그 첫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